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오늘도 건강 챙기러 소영이가 왔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접질리고 삐끗하기 쉬운 이 발목 방치하면 병으로 악화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 잠깐만, 전래동화처럼 펑 하고 또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아니, 또 어떤 발목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실지 오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오랜만에 인사 또 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유인선입니다. 오! 자, 우리 신체 중에서요, 이 발목은요, 활동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 체중의 힘을 그대로 받고 있어가지고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발목 관절은 하지, 다리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네. 고관절, 무릎에 비해서 꺾여서 쉽게 다칠 수가 있고 우리 체중을 받아내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작은 관절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는 관절이 되겠습니다. 발목 염좌, 개념부터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발목 염좌라 함은 접지름 네. 혹은 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발목을 지탱해주는 관절을 지탱해주는 인대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일련의 흔한 외상 질환이 되겠습니다. 발목 관절은 격자 모양의 상압적 구조, 즉 블록과 같이 꽉 끼어져 있는 안정적인 관절이 되겠습니다. 바깥쪽을 보시면은 중요한 인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정겁인대라고 해서 가운데에 있는 거골뼈와 바깥쪽에 있는 비골뼈를 잇는 앞에 있는 말 그대로 정겁인대입니다. 이 인대가 가장 쉽게 손상되고 가장 먼저 손상되는 인대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뭔가 삐끗하면 발이 부어오르는 게 저 부분인가요? 그렇죠. 가장 흔하게 다치는 게 저 정겁이인대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다치는 인대가 종비인대가 되겠습니다. 발 뒤꿈치의 종골뼈와 바깥쪽에 있는 비골뼈를 잇는 종비인대가 그 다음으로 흔하게 다치는 인대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후겁인대 순으로 파열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건 어떤 걸까요? 그렇죠. 그쪽은 이제 안쪽에 중요한 인대, 삼각인대가 되겠는데요. 다른 인대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강하고 넓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완전 파열되는 경우는 어지간해서는 없습니다. 정말 예. 파열되는 건 없는데 정말 이걸 다쳤었으면 정말 발을 그쵸. 많이 쓰신 거죠. 거의 뭐 골절이 됐을 경우에 손상되는 구조가 될 수가 있겠어요. 거의 이제 많이 찾아보는 경우는 저 이렇게 정겁이인대, 후겁이인대, 종비인대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조금 쉽게 좀 삘 수 있는 그런 구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발목을 접지르면은 네. 바깥쪽이 붓고 아프기 시작하죠. 아, 맞습니다. 막 어떻게 하다가 삐었는데 그냥 발이 부었다 이렇게 했는데 뭐 파스나 아니면 뭐 찜질을 해가지고 가라앉히던가 하고 네네.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랬을 경우에는 혹시 좀 안 좋은 전례도 있나요? 그럼요. 예. 뼈가 잘못 굳는다든지. 골절이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를 하면은 관절염, 외상성 관절염으로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외상. 네. 그리고 인대 손상이 반복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서 인대 손상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만성적인 관절의 인대의 불안정성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발목 외측 부위에 통증, 압통, 종창, 부종이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발목이 아프고 붓는다는 겁니다. 야, 이거는 정말 흔한 증상이네요. 그쵸. 그래서 급성기에 심할 경우에는 체중을 싣고 서기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할 수도 있고요. 발목을 접질렀을 때는 통증이 외측에 국한되지만 심하게 다쳤을 경우에는 내측의 삼각인대까지 손상이 되어서 발목 전체의 압통으로 심하게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혹시 그렇다면 이거는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엑스레이로는 뼈와 관절의 이상 여부, 골절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엑스레이 스트레스 검사, 동요 검사라고 해서 안쪽으로 꺾어보고 바깥쪽으로 꺾어봄으로써 관절에 벌어지는 각도를 확인해서 그 인대의 손상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꺾어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벌어진 각도가 15도 이상 아니면 건강한 반대쪽에 비해서 10도 이상 벌어진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정거비인대에 완전 파열을 의심하고 MRI나 초음파를 통해서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아, 그 15도 각도로 또 이거를 판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게 또 발목 염좌의 치료 방법일 것 같거든요.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프로텍션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부목 치료입니다. 방기부수 부목 치료를 통해서 발목을 보호해주고 레스트 휴식, 체중을 싣는 모든 것을 최소화하는 만큼 치료 기간은 짧아질 수 있겠습니다. 아이싱 냉찜질은 붓기를 깔아앉힌 데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붓기가 심하실 경우에는 컴프레션을 통해서 붓기를 빨리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베이션 발목 거상을 통해서 누워서 쉬실 수 있을 때 베개 한두 개 쌓아놓고 발목을 올려놔 주시면은 붓기 깔아앉고 통증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렇게 됐을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에도 통증 호전이 되지 않거나 발목의 외측 불안감, 불안정성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그 인대의 손상, 파열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MRI 정밀 검사를 통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 파열이 됐다. 이렇다면 최후의 대안으로 어떤 수술을 받게 되는 걸까요? 네, 수술적 치료로 먼저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관절 내의 염증기를 깨끗이 씻어내고 손상된 구조물들을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손상된 것들을 아예 그냥 제거를 해버리는 거군요. 부분적으로 다듬고 제거를 하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외측에 손상된 정거비인대, 종비인대를 인공 구조물을 통해서 재건하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인대 재건술은 방금 얘기해 주신 그렇죠. 그런가요? 아. 정거비인대, 종비인대가 지금 완전 파열이 됐을 경우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을 거기다 삽입을 해놓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수술하고 제일 중요한 건 수술 후 관리거든요. 그렇죠. 이 회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회복은 수술 후의 주수에 따라서 최초에는 체중 부하 금주에서부터 부분 체중 부하 그리고 완전 체중 부하로 단계별로 천천히 보행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뜻이죠? 체중 부하라면 네, 체중을 처음에는 실지 않고 완전한 휴식, 레스트를 주는 네네네. 거죠.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서 통증이 호전되면은 마음속으로 체중의 30%, 50%, 70%를 정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30% 디뎌보고 괜찮으면은 50%, 괜찮으면 70%, 근데 70% 디뎠더니 아프다 하면 다시 50%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또 있군요. 네. 이게 거의 재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적절한 시기에 족배 외번근 강화 운동이라고 해서 발등 쪽, 바깥쪽으로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통해서 재건된 인대를 강화하고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도 병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재활 운동할 때 약간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네. 또 이렇게 발목 염좌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평소에 그 발목의 근력을 균형적으로 유지하고 유연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네.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또 전신적으로 좀 피로도가 높은 날에는 운동량을 좀 줄이고 운동 강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겠죠.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는 뛰거나 걸을 때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신발이라 하면 뭐 등산 갈 땐 등산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성묘 갔다가 그 슬리퍼를 신고 아유. 갔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네. 선생님 얘기를 미리 듣고 갔었어야 되는데 네네. 왜 미리 이 수업을 안 해주셨죠?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네. 조금 신발 착용도 주의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자주 접질리고 삐끗하기 쉬운 이 발목. 제대로 된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 발목 염좌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그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근데 가래가 뭡니까? 가래요. 호미보다 큰 겁니다. 큰 겁니까? 네. 네, 뭔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발목을 접질렀을 때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적절한 검사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해서 발목의 불안정성, 만성염자로 진행돼서 고생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발목을 접지르시고 다치셨을 때는 꼭 정형외과 병원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검사 치료를 받으셔서 완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네. 목발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발 사용법이요? 이거 네. 완전 이벤트인데 그 혹시 목발이 있나요? 잘 안 알려드리는 건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아, 또 목발이 또 준비되어 있나요? 아, 네네. 선생님 오늘 준비성이 굉장히 좋으신데. 목발 사용법에서 중요한 거는 목발의 높이가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허리 펴고 목 펴고 차렷 자세에서 목발이 겨드랑이에 자연스럽게 안착되는 높이가 적당한 높이가 되겠습니다. 팔꿈치는 15도에서 20도 정도 유지가 되게 되고요. 아, 이렇게 구부려서 잡는 게 좋은 거군요. 그렇죠. 그 높이를 잘 조절하지 않으시면은 어깨가 이렇게 아, 올라가거나 잠깐만요. 갑자기 밑으로 쑥 내려가셨네요. 아니요. 예. 목발이 이렇게 들리거나 떠 있거나 하시면은 적절하지 않은 목발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중 부하 금지, 체중을 안 싣고 걸으실 때는 반보 뛰고 앞으로, 반보 뛰고 앞으로. 그리고 부분 체중 부하가 중요할 텐데요. 부분 체중 부하를 하실 때는 보통은 기부스 한 개를, 목발 한 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다친 발 쪽으로 이 부목을 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다친 발 쪽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그럼요. 오히려 건강한 쪽에 안 다친 쪽에 목발을 디디시고 하셔야지 체중이 분산되고 효율적으로 부목을 사용하실 수가 있죠. 아, 이게 확실히 다르네. 저는 다친 쪽을 지탱해서 대신 이렇게 걷는 줄 알았는데 건강한 다리 쪽으로 지탱을 해주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아, 꿀팁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또 선생님 키에 맞추신 건가요? 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선생님 키에 맞췄더니 아, 옳지 못한 목발 네. 짚기 같은 이렇게 하면 안 되시죠. 이렇게 네. 하면 삐 선생님께서 이렇게 네. 어깨에 딱 맞춰 주셔야 네. 정확한 목발 사용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쪽보다는 아프지 않은 쪽에 지탱을 그쵸. 해서 여기 이렇게 지탱을 하고 가는 게 맞겠네요. 네, 이렇게. 아, 선생님 오늘 꿀팁 대방출까지 거기다 이 정보까지 다 주고 가셨습니다. 아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절 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인사 한번 네. 같이 해볼까요? 네. 네. 여러분 건강이 최고예요. 최고예요.